안녕하세요. 오늘은 감치 집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순문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감치 집행이 성공을 하면서 양육비가 전액 해결되신 분도 사례가 나왔고요. 그리고 물고가 트인 분들도 나왔습니다. 그럼 과연 그 감치 집행이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해결됐다는 것에는 무언가 다른 요소들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을까. 다른 분들께서도 그런 성공 사례를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몇 프로라도 올릴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보실까요? 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뵙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악성 양육비 채무자 이해 감치 집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저희 단체 회원분들이 감치 집행이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아, 이건 참 어렵긴 어렵네요. 그렇죠. 네. 어렵게 감치명령 판결을 받더라도 감치 집행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감치제도는 결국 무늬만 감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게 사실 감치라는 게 굉장히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사람을 유치장에 가둬버리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후의 수단인데, 그 말은 이제 여기까지 온 채무자들은 보통 굉장히 악성 채무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뭐 양육비 관련 판결이나 심판이 있었을 거고, 여기서 미지급했을 때 이제 이행명령이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미지급하면 감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감치 판결을 할 때 그 장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주민등록상 주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실제 거주 장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민등록 등본이라는 공적 장부에 있는 주소에 따라서 감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감치 판결문을 이제 경찰관들이 집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판결문에 딱 이제 갖고 그 주소에 가보면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왜냐면 위장 전입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상식적으로 그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찰관이라는 집단이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을 가진 집단인데, 뭐 CCTV를 하든 아니면 탐문 수사를 하든 그렇게 어떤 공권력을 발동해서 이 사람들의 실제 거주지를 밝혀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같은 어떤 수사기관은 그 범죄 수사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채무를 추심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범죄를 수사하는 집단이다 보니까 그 공권력 발동이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에 관계가 돼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가 물론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오긴 했지만, 감치 판결을 한 그 단계까지는 아직은 형사적인 범죄가 아니잖아요. 물론 범죄에 준할 정도로 나쁜 일이지만. 그래서 경찰들의 입장에서는 범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공권력 발동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갔는데 그 주소에 없으면 경찰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아무것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한 케이스가 늘어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감치 집행의 실패로 많이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이 내려진 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뭔가 감치 결정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관할 경찰서로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되면은 경찰서에서는 또 경찰서 또 하위 조직들인 뭐 지구대나 파출소 같은 곳으로 그것들을 전달을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실제로 그 감치 명령문에 있는 그 채무자에게 감치를 이행하기 위해서 뭐 출동 같은 걸 하시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그러니까 뭐 경찰이 기본적으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조직 이라는 점 때문에 뭐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알 수 없지만 외부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경찰들의 업무에서 이게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영부영하고 뭐 위장 전입이고 이러다 보면은 저희 감치 집행 기간이 6개월이면 끝나잖아요, 유효 기간이. 그렇게 경찰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안 해주시면은 굉장히 쉽게, 굉장히 금방 이 감치 집행 기간이 도달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애써 받았던 감치 결정문이 좀 효과가 없게 되는 뭐 그런 일들도 안타깝게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치 집행이 이렇게 어려울 거면 감치 제도 자체라는 것도 사실은 빠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현행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이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 감치 집행이 효율적으로 단 몇 프로라도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처럼 이 감치 판결이나 아니면 감치 집행에서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 위장 전입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 도중에 양육자가 막 뛰어가지고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이미 났을 때 집행을 위해서 알아보다가 실거주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면 재판 도중에 실거주지를 찾아낸 경우 양육자가 주소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판 중에는 사실 뭐 이런 위장전입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상대방이 이사도 갈 수도 있고 이러면서 주소 변경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을 하시는 중에는 뭐 주소 보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치 판결이 이미 지나서 끝나고 집행문이 이제 관할 경찰서로 이제 보내지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양육자가 막 뛰어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효기가 6개월 내에 실거주지를 확보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제 이미 판결이 난 이후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소송제도나 뭐 재판제도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뭐 이게 소송을 진행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떤 소송이든 일단 들어가면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긴 다툼을 통해서 겨우겨우 몇 페이지의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긴 기간 동안 쌍방이 할 수 있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제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문을 만드는 거고, 이 판결문은 그 이후에는 정말 뭐 항소나 상고 같은 뭐 정식 절차가 아닌 이상은 수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소송과 재판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재판 중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소를 이제 보정을 할 수가 있지만, 이미 판결문이 나와 버린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 판결문을 수정할 수 있는 어떤 정식적인 절차는 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치 판결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결정문에 감치 장소가 기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 경찰서, 어디 뭐 유치장으로 뭐 구금한다 이런 식으로 감치에 대한 장소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거죠. 네. 말씀처럼 감치 장소를 뭐뭐 경찰서로, 뭐 서부 경찰서로 정한다. 이런 이제 문구가 그건데,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판결문이 나오면 이걸 수정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이 결정문에서 감치 장소에 대한 문구가 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감치를 한다는 내용만 판결문에 남게 되니까 경찰서 간의 어떤 관할 이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러네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방향으로 좀 어떤 개선안을 풀어가면 되지 그렇게 않을까 되면 싶습니다. 전국의 어느 경찰서라도 네. 그 사람을 그렇게 발견을 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서마다 생기는 건. 네, 그러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실적인 방안이잖아요. 이런 그렇죠. 것들이 실제로 어떤 많은 제도들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한 조정으로 저희가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뭐 그런 방안으로 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감치 대상자가 위장 전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찰은 신고 의무자가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실 신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고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 의무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이제 경찰이 이렇게 사건을 직접적으로 인지한 것에 대해서 뭐 수사권을 발동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발동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만약 이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발견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싶다면은 직접 고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찰서에 이 내용을 갖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 주민등록법 위반 범죄 사실이 발생하였다라는 이제 취지로 고발을 하시면은 경찰이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치 결정문에 대해서 감치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이나 아니면 형사 소송에서 이제 피의자나 뭐 피해자 이런 분들께는 다 사건 진행에 대한 어떤 알림 문자나 우편이 다 중간중간 가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진행 현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 감치 사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양육자 분들께 이런 사건 진행 현황에 대한 어떤 알림이 없다는 거는 좀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사실 개선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중간중간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를 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은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양육비 이행법상 형사처벌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개정되고 1년이 이제 거의 지나서. 지금 우리 양육비 이행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감치 결정이 나고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작년에 법률이 개정이 되었거든요. 우리 법원에서도 조금 더 이 양육자분들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이 감치제도도 조금 더 깊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여기로 그 사연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을 찾아뵙고 또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